돼지띠는 소주 한 병을 이곳에 두세요. 재물운이 들어와 돈복 터집니다. 돼지띠 여러분, 혹시 지금 돈은 잘 버는데 손에 남는 게 없지 않으신가요? 돼지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버는데 정작 통장에는 돈이 없습니다.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돈이 새 나갑니다. 이번 달은 꼭 모아야지 하는데 월말이 되면 통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식사 한번 하면 제일 비싼 걸 시키고, 친구들 만나면 계산은 항상 본인이 하고, 가족들한테는 아낌없이 퍼주고, 본인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있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후하고 관대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돼지띠는 사주학에서 해수에 해당합니다. 물의 기운이 강해서 흘러가듯 돈을 씁니다. 물처럼 막힘이 없어서 좋지만 물처럼 새어나가기도 쉽습니다. 오늘은 돼지띠만을 이해한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돼지는 복을 부르지만 그릇이 있어야 담긴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소주 한 병으로 새어나가는 재물을 막고 들어오는 복은 크게 키워서 평생 부자로 사는 비법입니다. 자, 먼저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돼지띠 여러분의 금전운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돼지띠 재물복 받아갑니다라고 써주세요. 제가 댓글을 보면서 돼지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재물운이 오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돼지띠가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너무 후하게 써서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정말입니다. 돼지띠는 마음이 너무 넉넉해서 돈을 아끼질 못합니다. 에이, 이 정도야 하면서 펑펑 씁니다. 식당 가면 비싼 거 시켜 하고 제일 좋은 걸 시킵니다. 그 돈이 한 달 동안 아껴 쓸 생활비인데도 말입니다. 친구들 만나면 내가 낼게 하고 계산을 다 합니다. 몇십만 원씩 나가도 괜찮아, 다음에 너희가 사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돼지띠가 가난한 이유입니다. 벌기는 잘 버는데 쓰는 것도 잘 써서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한 돼지띠 사업가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분은 건설 일을 하는데 돈을 잘 벌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보너스도 후하게 줬기 때문입니다. 좀 아끼세요 했더니 직원들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면서 계속 썼습니다. 결국 1년 동안 1억을 벌었는데 남은 돈은 1,0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밥 안 사주면 사장님 오늘 왜 안 사주세요? 합니다. 보너스 안 주면 올해는 보너스 없어요? 하면서 섭섭해합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다른 회사 가서는 돈 안 쓰면서 이분 밑에서만 일하면 다 받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고마움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돼지띠는 이걸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오래 봐온 사람들인데 하면서 계속 퍼줍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돼지띠는 절약을 못합니다. 이것 좀 아껴 쓰자 해도 에이, 산다고 망하나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돈도 나가고 물건도 쌓이고 집안도 복잡해집니다. 한 돼지띠 주부가 있었는데 이분은 장을 보면 카트가 넘쳤습니다. 오늘은 딱 필요한 것만 사자 하고 가는데 나올 때는 카트가 가득했습니다.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있으면 좋고 하면서 다 담았습니다. 그렇게 사온 물건의 반은 냉장고에서 상했습니다.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래도 그때는 필요할 것 같았는데 하더군요. 필요할 것 같은 것과 진짜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돼지띠는 구분을 못합니다. 다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돈을 씁니다. 그래서 돼지띠에게는 소주가 필요합니다. 소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여러 재료가 섞여 있습니다. 쌀도 있고 보리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효하고 증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걸러집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것만 소주병에 담깁니다. 돼지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는 돈 중에는 꼭 써야 할 돈도 있고 안 써도 될 돈도 있습니다. 소주의 힘을 빌려서 안 써도 될 돈은 걸러내고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합니다. 그러면 소주를 어디에 두어야 이 효과가 나타날까요? 돼지띠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부엌입니다. 정확히는 부엌의 찬장 안쪽이나 식기 보관하는 곳입니다. 왜 부엌이냐고요? 돼지는 원래 먹는 것과 관련이 깊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주학에서 돼지띠는 식신이 강합니다. 먹는 복이 많고 먹는 것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먹는 것으로 돈을 쓰기도 합니다. 부엌은 먹을 것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입니다. 이곳에 소주를 두면 들어오는 것은 많게 하고 나가는 것은 적게 합니다. 부엌 찬장 안쪽에 소주를 두십시오. 아파트라면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 두면 됩니다. 그리고 밥을 할 때마다 그 소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은 딱 필요한 만큼만 산다. 오늘은 낭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소주를 두고 나면 장 볼 때 달라집니다. 평소에 카트에 가득 담던 것이 이제는 필요한 것만 담깁니다. 이것도 살까? 할 때 소주 생각이 나면서 아니야, 안 사도 돼 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실제로 한 돼지띠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부엌 찬장에 소주를 두고 매일 밥할 때마다 낭비하지 않는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데 전처럼 막 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진짜 필요한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필요 없는 건 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장 보는 돈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전에는 100만 원씩 썼는데 이제는 5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냉장고가 깨끗해졌습니다. 상하는 음식이 없어졌습니다. 다 먹을 만큼만 사니까 버리는 게 없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통장에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쓴 돈이 그대로 통장에 남았습니다. 1년 만에 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만약 소주를 안 뒀다면 어땠을까요? 그 돈을 다 음식 사는 데 쓰고 반은 버렸을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자리는 집의 북서쪽입니다. 사주학에서 북서쪽은 건방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재물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돼지띠는 해수이고 북서쪽 건방과 만나면 수생금이 되어 재물을 불러옵니다. 이 북서쪽에 소주를 두면 밤 동안 재물 기운이 모이고 낭비하는 기운은 막힙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북서쪽에 둔 소주가 여러분이 낮에 쓴 돈을 정리하고 내일 쓸 돈을 계획하게 만듭니다. 북서쪽 방향의 선반이나 장식장 위에 소주를 깨끗하게 닦아 올려두십시오.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한 돼지띠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분은 돈을 잘 벌었지만 쓰는 것도 많았습니다. 직원들 밥 사주고 거래처 술 사주고 집에 가면 가족들 용돈 주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좀 아끼세요 해도 돈은 쓰라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 썼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아팠습니다. 과로로 입원했습니다. 병원비가 2,000만 원이 나왔는데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늙어서 고생하겠구나. 퇴원하고 나서 북서쪽에 소주를 뒀습니다. 그리고 돈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 진짜 써야 하나? 나중에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평생 에이, 쓰자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껴야지 하려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끼니까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번 달에 돈이 남네. 통장에 돈이 있네 하면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사장님 밥 사주세요 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제가 살게요 하면서 오히려 사주려고 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돈만 쓰다가 처음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1년 만에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리는 현관 신발장 위입니다. 돼지띠는 밖에 나가면 돈을 씁니다. 친구 만나면 밥값 내고 물건 보면 사고 어디 가면 선물 사고 손에 돈이 쥐어지면
참질 못하고 씁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작은 소주병을 두십시오. 요즘 작은 소주병 많이 팝니다. 그걸 신발장 위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나갈 때마다 소주병이 보입니다. 오늘은 꼭 필요한 것만 산다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필요한 거면 사십시오. 그런데 그냥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건 사지 마십시오.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 물어보십시오. 진짜 필요한 거면 없으면 큰일 난다 하고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필요 없는 거면 없어도 되긴 하는데 하고 얼버무립니다. 그럼 안 산다 하십시오. 진짜 필요한 건 없으면 큰일 난다 하고 명확합니다. 얼버무리는 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사지 마십시오. 돼지띠 분들, 절대 소주를 두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실입니다. 침실은 쉬는 공간인데 소주를 두면 밤에도 돈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얼마 썼지? 이번 달 얼마 남았지? 하면서 돈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잡니다. 돼지띠는 원래 낙천적인데 돈 걱정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침실에는 소주를 두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거실, 탁자 위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곳인데 소주를 두면 가족끼리도 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얼마 썼어? 왜 이렇게 많이 썼어? 하면서 다투게 됩니다. 가족이 다투면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분위기가 안 좋으면 재물운이 안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거울 옆입니다. 돼지띠는 원래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입니다. 거울 옆에 소주를 두면 자꾸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고생했으니 나한테 잘해줘야지 하면서 돈을 씁니다. 돼지띠는 남한테도 잘해주지만 자기한테도 잘해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거울 옆에는 소주를 두지 마십시오. 마지막은 물론 화장실입니다. 이건 모든 띠에게 해당되지만 특히 돼지띠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물기가 많은 곳에 소주를 두면 재물이 물처럼 흘러갑니다. 쌀과 소주를 함께 쓰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돼지띠는 복은 많은데 그릇이 없어서 담지를 못합니다. 들어오는 복이 흘러나가 버립니다. 쌀은 이런 복을 담아주는 그릇 역할을 합니다. 부엌 찬장에 쌀을 담은 항아리나 통을 두고 그 옆에 소주를 두십시오. 쌀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쌀이 가득 차 있으면 재물도 가득 찹니다. 쌀통이 항상 반 이상 차 있도록 관리하십시오. 쌀통이 비면 재물통도 비게 됩니다. 특히 쌀을 살 때는 싼 것보다는 좋은 것을 사십시오. 쌀에 투자하는 것은 재물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쌀통 옆에 소주를 두면 복이 들어와도 새지 않고 차곡차곡 쌓입니다. 쌀은 한 달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보충하고 소주는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보태면 돼지띠 여러분의 재물운이 폭발합니다. 바로 호환석 팔찌입니다. 돼지는 복이 많지만 지키는 힘이 약한 동물입니다. 반면 호랑이는 강하고 지키는 힘이 센 동물입니다. 돼지띠가 호환석을 차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의 복에 호랑이의 지키는 힘이 더해집니다. 복은 많은데 지키지 못해서 흘러가던 재물이 호랑이처럼 꽉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호환석은 호랑이 눈동자처럼 강한 기운을 가진 돌로 돈, 운과 건강운을 높여주는 동시에 나쁜 기운을 없애주고 행운을 불러온다고 전해집니다. 사주학에서 보면 돼지띠는 해수이고 호랑이는 인목입니다. 수생목이 되어 서로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제가 만난 한 돼지띠 분은 호환석 팔찌를 차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항상 돈을 펑펑 썼습니다. 벌기는 잘 버는데 쓰는 것도 잘 써서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환석 팔찌를 차고 나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뭘 사려고 하면 팔찌를 만지면서 이거 진짜 필요한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신기하게도 팔찌를 만지면서 생각하니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필요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안 사길 잘했다. 샀으면 후회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게 됐습니다. 쓸데없는 것은 안 사고
꼭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1년 후 이분 통장에는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평생 돈을 못 모으던 사람이 처음으로 큰 돈을 모은 겁니다. 집에 소주를 두어 공간의 기운을 바꾸고 호환석 팔찌를 손목에 차고 다니면 그 좋은 기운을 늘 몸에 지니고 다니게 됩니다. 특히 팔찌로 착용하면 돈운 상승 효과가 더욱 커지고 새어나가는 기운을 막아주고 모으는 힘이 생깁니다. 실제로 돼지띠 분들이 가족이나 지인 선물로 많이 찾으셔서 현재 주물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모두 손으로 직접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곧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50의 지혜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구독 후 돼지띠 재물복 받아갑니다라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께 호환석 팔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자는 댓글에 직접 답글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구매 링크는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소주를 두고 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낭비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보이는 대로 사던 것이 이제는 꼭 필요한 것만 삽니다. 왜냐하면 소주의 기운이 여러분을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돈 쓰는 계획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썼는데 이제는 계획을 세워서 씁니다. 이번 달은 얼마까지만 쓰자. 이건 다음 달에 사자 하면서 계획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돈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벌어도 다 써서 없었는데 이제는 통장에 남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50만 원은 통장에 남습니다. 낭비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모입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처음으로 큰 돈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전에는 돈 다 써버렸네,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했는데 이제는 통장에 돈이 있으니 안심이다 하면서 편안합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면 건강도 좋아집니다. 돼지띠 여러분, 오늘 당장 소주 한 병 사서 부엌 찬장에 두십시오. 그리고 밥할 때마다 그 소주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낭비하지 않는다 하고 다짐하십시오. 후한 건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후하면 안 됩니다. 후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만 후하게 쓰십시오. 쓸데없는 곳에까지 후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북서쪽에도 소주를 하나 더 두십시오. 잠들기 전에 그 소주를 보면서 오늘 쓴 돈을 돌아본다. 내일은 더 현명하게 쓴다 하고 말하십시오. 낮에 낭비를 했어도 밤에 반성하면 다음날 아침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도 작은 소주병을 두십시오. 나갈 때마다 오늘은 꼭 필요한 것만 산다.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진짜 필요한 거면 사되, 없으면 어떻게 되나? 물어보십시오. 없어도 된다는 답이 나오면 사지 마십시오. 지갑에 돈이 있다고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남겨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달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부엌과 북서쪽과 현관에 소주를 두고 낭비는 줄이고 계획을 세워서 쓰십시오. 한 달 뒤 여러분은 확실히 달라진 통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텅 비어있을 통장에 돈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더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통장에 돈이 점점 쌓입니다. 예전에는 월말이면 바닥이었는데 이제는 월말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쓰지 않은 돈이 그대로 쌓이는 겁니다. 6개월 후에는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돈이 있지만 안 산다고 말하게 됩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쓰니까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1년 후에는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전에 펑펑 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계획적이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늘 비어 있었는데 이제는 최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모여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복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누구보다 잘 벌고 누구보다 운이 좋고 누구보다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가난한 이유는 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들어오는 복을 지키지 못했을 뿐입니다. 소주는
그 복을 지켜줍니다. 들어오는 복은 크게 하고 나가는 복은 막아줍니다. 버는 건 계속 벌되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환석 팔찌를 꼭 차십시오. 호환석은 여러분에게 부족한 지키는 힘을 채워줍니다. 돼지는 복이 많지만 지키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복이 새어나갑니다. 하지만 호환석을 차면 호랑이처럼 강하게 지킵니다. 이건 쓰면 안 돼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돼지띠는 후하기만 해서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후하면서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후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제일 부자가 됩니다. 복도 많으면서 지키는 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안 써도 되나? 좀 짠 거 아닌가? 싶을 겁니다. 하지만 해도 됩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 것입니다.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아껴야 합니다. 아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한 돼지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돈을 펑펑 쓰며 사셨는데 늙으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벌었는데 왜 돈이 없지? 하면서 후회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소주를 두고 호환석 팔찌를 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으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평생 쓰기만 했으니 이제는 모을 차례입니다. 자식들한테 쓰지 말고 본인을 위해 모으십시오. 처음에는 그래도 자식들한테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서 자식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엄마는 엄마 노후 준비해야 한다. 너희한테 용돈 못 준다. 자식들이 놀랐습니다. 엄마가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해했습니다. 그래야죠, 엄마. 엄마, 노후가 제일 중요해요. 이 어르신은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하시면서 후회하셨습니다. 돼지띠 여러분, 쓰기만 하지 마십시오. 모을 줄도 아셔야 합니다. 평생 벌기만 했으면 이제는 모을 차례입니다. 당당하게 모으십시오. 가족한테 나도 내 노후 준비해야 한다 하고 말하십시오. 진짜 가족이면 이해합니다. 이해 안 하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그냥 얻어먹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용돈 끊으십시오. 아깝지 않습니다. 낭비하는 돈 한 푼 줄이면 노후 자금 한 푼 느는 겁니다. 돼지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복이 많습니다. 이제 그 복을 지킬 힘을 가져야 합니다. 소주를 부엌과 북서쪽과 현관에 두십시오. 그리고 호환석 팔찌를 차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복도 많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다. 나는 돈을 잘 벌고 잘 지킨다.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 말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나는 부자다고 매일 말하면 정말로 부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부자처럼 행동하면 낭비를 안 하게 됩니다. 낭비를 안 하면 돈이 모입니다. 돈이 모이면 진짜 부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오늘 소주 한 병을 부엌에 두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 간단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돼지띠 분들이 이 방법으로 인생이 바뀌었